새로운 세상, 새로운 변화를 읽어가는 영성교육 토크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학대 기자자 이명진입니다. 네.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또 한 차례 오는데,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에 의하면 제5의 물결이라고 해서 영성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제5의 물결이 밀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제5의 물결이 도대체 뭐냐? 이걸 보면, 제3의 물결이 정보 지식 사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보 지식 사회가 엄청난 이 세상을 바꿔놨죠. 네. 그러면서, 제4의 물결이 AI 시대예요. AI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오는 게 제5의 물결입니다. 네. 제5의 물결은 바로 영성의 시대라고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좋을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처럼 엘빈 토플러의 이 제3의, 제4의, 제5의 물결을 보면 이건 지식으로 만든 예측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지혜로움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보면 영성의 시대라는 건 결국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식 기반이 아니라 지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근데 네. 왜냐하면 지식은 이제 AI가 네. 2배, 3배를 더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AI 로봇이 지식만 가진 게 아니라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능이 지금 현재 120. 네. 2030년이 되면 230. 네. 이게 이제 지식이 아니라 지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능 지수가 높아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지금, 큰 변화가 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거의 변호사급이에요. 네. 그리고 수술을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 로봇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AI 로봇이 명의보다 더 잘한다고 지금 나왔어요. 비용도 더 비싸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지금 현재는 그럼 사람보다 더 비싸네요? 네. 네. 이미 가치가 좀 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교육을 한 30년 했습니다만은, 네.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AI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교육의 어떤 사명은 이거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AI를 넘어서서 AI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이걸 좀 고민해 봅니다. 네. 정보화 시대 때는 정보화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성의 시대의 키워드는 뭐가 중요할까요? 아마 영성을 가진 자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영성을 가진 사람이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 그렇죠. 그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식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말씀대로 지식, 지능이 이미 제 주변에는 AI가 선생님이다. 나는 선생님을 하나 모시고 있어. 이렇게도 표현을 벌써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지식과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우리 인간으로서의 역할이 좀 많이 상실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4살짜리가 AI 로봇이 있는데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다 네. 배우고 있다 그래요. 지금 AI 선생님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나 실제로는 AI 시대 다음으로 영성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네. AI 시대는 AI가 중심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영성의 시대는 영성이 중심이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AI를 공부하겠죠. 네. 중심이 되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더 뛰어넘은 영성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지금 AI를 넘어 영성의 시대가 온다. 이것 또한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AI로 인해서 인간의 역할, 지금까지 알았던 역할이 누군가에게 뺏겼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내가 할 일을 누군가 대신 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럼 편하잖아요. 편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편하기만 하다고 또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가? 네. 네, 인간은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네. 그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뭔가 내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만족감? 네. 그 만족의 기준치가 좀 틀리지만 네. 어쨌든 만족해야 되는데 네. 결국 영성의 시대는 이런 AI 때 우리가 갖지 못하는 네.
이런 행복감을 네. 결국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기회의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 시대의 그 키워드를 보니까 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멸, 네. 두 번째 인간이 불멸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행복,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성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행복을 갖느냐 하는 문제인데,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정말 AI가 모든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AI가 대신 다 일해줍니다. 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인간 자체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 나 이거 왜 살지? 네. 할 일도 없고? 네. 이렇게 돼버리죠. 네. 음. 지금 근데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할 일이 없으면 네. 뭔가 무료함을 느낀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땐 말씀처럼 존재 가치를 못 느끼면 네.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예측을 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일이 자기가 없어지면 막 처음에는 일하다가 안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네.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자기의 아무것도 뭐랄까, 무료함? 네. 그걸 넘어서서 공허함에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허무하죠. 네.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가 존재할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지금 해도 아마 그 정신적으로 청소년들이 지금 한 120만 명 이상, 네. 200만 명 정도가 정신적 혼란에 있다고 그래요. 네, 네. 네. 제가 자학 계기를 얘기하는 것도 결국 자아는 만족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예를 들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 뭐 내가 99칸이 있어도 그렇죠. 한 칸을 채우려고 한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만족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네. 있겠죠. 근데 자아라는 특성이 네. 원래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아는 항상 나를 네. 균형 있게 살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아가 네. 자꾸 중심이 되어서 항상 그 중심을 못 잡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 네. 만족도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아를 깨야지 결국은 우리가 만족스러운 상태, 네. 그 만족의 상태를 저는 일단 행복이다라고 네. 본다면 영성시대를 위해서라도 이 자학계기는 좀 먼저 시작되어져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AI 시대 로봇이 230, 지능이 네. 갈 때, 인간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만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채워주던가. 네. 채워주는데 끝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줘도 끝이 안 나옵니다. 집 하나 가져도 두 채 가지고 싶고, 네. 공부 10등 하면 또 1등 하고 싶고, 네. 이것이 자아의 본성이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던가. 네. 근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게 다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네. 그 안에서 신성이라는 게 나와요. 네. 인간의 자아가 아니고 신성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인간의 힘이 아닌 신의 힘이 나온다. 그래서 영성시대에는 행복과 함께 신성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것을 키워주는 스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대로 결국은 진짜 배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진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힘의 에너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성시대에 꼭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물찾기를 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아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면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한 살부터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자기예요. 네.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은 끊임없이 경험에 따라서 또는 자기 정보에 따라서 끊임없이 결핍을 생각할 수밖에 네. 없는 그것이 자아라는 거거든요. 네. 이걸 깨져서 이것을 초월할 경우에는 네. 신성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네. 그 신성은 모든 거에 만족을 하겠죠. 네. 만족을 하다 보니 욕심이 없어지고 네. 욕심이 없어지다 보니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니까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하더라도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러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꼭 필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고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벌써 AI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높아질수록 아마 이 영성의 시대는 더불어서 빨리
저희한테 그렇죠. 오는 네. 다가오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대한민국 영성 멘토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우리가 AI 시대와 함께 영성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AI에 지배당하는 우리가 인재를 만들 것이냐, AI를 지배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 것이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아라는 것을 넘어선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영성의 시대에 필요한, 행복, 신성, 불멸. 사실 정보화 시대처럼 이거를 장착하지 않으면 그 시대를 주도적으로 주인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생각했던 이 자아가 진짜 나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AI 시대가 오면서 엄청난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지능이라는 부분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AI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일치되는 그 시점부터 엄청난 큰 변화가 온다라고 그래요. 그런 변화 속에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국 AI 시대의 다음에 영성으로 오는 그 시대에는 바로 인간의 자아를 넘어선 신성한 나를 발견하는 것, 네. 신성한 나의 성질을 발견하는 것, 네. 신성한 나의 품성을 발견하는 것, 신성한 나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네. 이러한 것들로 바뀌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선생님들이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네. 하면서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 영성 시대를 준비하고 영성 교육을 통해서 영성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성 교육 토크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